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섣불리 이혼을 한 건 아닌지 한편으론 마음이 복잡하긴 하지만 시간 끌수록 지옥으로 더 들어갈 것 같아서 빨리 발을 빼버렸네요. 저 잘했다고 해주실래요? 저랑 남편은 장거리 커플이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었고 남편은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하게 되었고 남편의 직장이 저보다 탄탄하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관두고 서울 생활 청산해서 남편 쪽으로 온 겁니다. 둘이 모아둔 돈 합쳐 24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매매를 해서 살고 있었지요. 친정 부모님은 아직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엄청 바쁘세요. 반면에 시부모님은 시부가 은퇴하시고 어머님도 전업주부셔서 좀 한가하십니다. 제 남편은 세 남매 중 둘째이고 유일한 아들입니다. 저는 위아래로 신우가 있어요. 형님이랑 아가씨는 둘 다 간호사이고 애들이 어려서 정말 바쁘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동생네 부부에게 큰 관심이 없으셨고요. 남편 말로는 원래 마이웨이 하는 남매들이고 서로에게 큰 애정 없이 드라이한 관계라고 했는데 그 덕분에 신우의 시자짓은 구경도 못 해봤어요. 신우들은 간섭도 없고 명절에 잠깐 얼굴 보게 되면 서로 대면대면 예의 차리게 되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처음과 많이 다르셨어요.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나 상견례 때까지만 해도 정말 말씀이 없으셨고 남편 말로도 시어머니가 아버님보다 더 과묵한 성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용하신 분인가 보다 생각했고 저 역시 그닥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시댁의 분위기가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선을 좀 긋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의 기행은 결혼식 3주 전부터 시작되었네요. 결혼 준비 때도 아무 간섭이 없으셔서 쿨한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결혼 3주 전부터 매일 아침 7시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딱히 용건이 없는 전화였어요. 응, 일어났니? 아침은 먹었고? 아, 네, 어머님. 어머님도 아침 드셨어요? 응, 우린 먹었지. 그럼 끊자. 이 정도로 간단한 대화인데 정말 매일 아침 7시마다 전화가 오니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이유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자기가 엄마한테 말해보겠다 하여 중재에 나섰고 그제서야 어머님이 아침마다 전화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관두었으니 아침에 늦잠 잘까봐 걱정돼서라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나 남편을 챙겨줘야 하는데 게으름 피우면 그게 결혼하고 나서도 이어질까봐 노파심에 아침마다 모닝콜처럼 전화를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전화를 해야 결혼 이후에 시부모님에게 자주 안부 전화를 할 것 같아서였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 3주 전부터 아침 7시마다 전화를 하신 거였다니 저로서는 기가 막힐 뿐이었지요. 남편이 나름 중재를 해줘서 그 이후로는 전화가 안 왔지만 그 일로 시어머니를 좀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안부 전화를 바라는 건 시어른으로서 이해가 가지만 그 방법이 기상천외하다 느꼈거든요. 차라리 저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았을 텐데요. 막상 결혼식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기분은 이상했지만 워낙 정신이 없어서 시어머니 일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신혼여행을 다녀왔지요. 다녀와서 양가에 인사를 드렸는데 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부 여행 다녀와서 양가 부모님들께 선물을 사드렸어요. 면세에서 명품으로 골랐어요. 시아버지랑 친정아버지는 지갑을 사드렸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께는 스카프를 사드렸습니다. 그렇게 돈이 여유가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도리는 하고 싶어 약소하지만 선물을 해드렸지요. 그래도 인당 30에서 40만 원 정도로 골랐어요.
네 분 합치면 결코 무시 못할 금액이었고요. 양가 부모님들 모두 돈도 없을 텐데 뭐 이런 것까지 사왔냐 하며 좋아하셨어요. 어머님도 분명 제 앞에선 그리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사 다 하고 일어날 때 되니 어머님이 잠깐 저보고 안방으로 따라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어머님이 장롱을 세게 열며 그 안에 있던 가방들을 모두 꺼내 안방에 있는 힘껏 내팽개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식은땀까지 날 정도였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었는데 도통 감이 안 잡혔지요.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가방들을 제 앞에 발로 미시더니 혹시 이 가방 중에서 갖고 싶은 거 있니? 그럼 가져가려무나. 나는 이제 다 질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릴 참이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아니요 어머님 저도 가방이 많아서 라고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더니 어머님이 큰 종이 가방에 그 가방들을 마구 구겨 넣으시고는 그래? 그럼 다 버려야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됐으니 나가보라 하시는데 저는 진짜 제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가늠도 안 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랑 밖에 나와 차를 타자마자 제가 엉엉 울며 어머님이 안방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실직고했더니 남편이 믿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동 끄고 혼자 시댁 올라가 자초지종을 묻고 내려왔는데 남편 표정이 묘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셨대? 그게... 남편이 어렵게 입을 떼어 한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어머니한테 가방을 사주길 바라셨대요. 저는 꿈에도 몰랐죠.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요. 어머님은 주변에서 결혼한 자식들은 다 며느리들한테 가방을 받았다고 알고 계셨고 그래서 어머님도 응당 저에게 가방을 선물 받겠거니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결혼 전에도 안 주고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웬 생뚱맞은 스카프를 선물해주니 화가 나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방에 가서 장롱을 열고 저에게 화풀이를 하신 거였지요. 저는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쭉 빨렸습니다. 가방을 원하셨으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요?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해서 저에게 화풀이를 하다니요. 저는 이런 유형의 사람은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일전에 안부전화 사건도 있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지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면목 없다며 미안해했고 저는 그날 신혼집에 돌아와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이제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하고 얼굴 베어도 웃음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저 마음 가는 대로 하라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졌어요. 하기 때인 거지요. 전화 오는 것도 싫고 명절에 시댁 가는 것도 너무 싫어졌어요. 눈치채신 건지 어머님은 은근히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꾸 선물 공세를 하시는데 뭐 시내 금은방에 가서 제 생각이 나서 팔찌를 사셨다며 순금 3돈까지 금을 사주시는가 하면 2주에 한 번꼴로 반찬을 보내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싫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무슨 말씀 하실지 몰라서 두렵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팔찌는 아예 차보지도 않고 그대로 장롱에 고이 모셔놓고 반찬도 안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서 서너 번 받고 그 이후로는 안 받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 지나니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신혼 때 집들이 하면서 한번 오셨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도 따로 시부모님을 모시진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더 오고 싶다고 하셨고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하셨네요. 제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니 제 남편에게 자주 조르셨나 봐요. 결국 오셔서 이틀 주무시고 갔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른이라 안방 침대를 내드리려고 했어요. 누군가는 안방 침대는 절대 사수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어른들에게는
가장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드려야 한다는 주의라 그렇게 했네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저희가 잠자리 봐드리기도 전에 이미 안방에 가서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저희가 안방 쓰시라고 해도 일단 극구 사양하셨거든요. 시어머니 그러는 것 보니 괜히 안방 내드렸다 싶은 심리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당연한 듯 2박 3일 동안 안방을 쓰셨어요. 그렇게 주말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남편 출근 배웅해준 이후 어머님을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안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오늘 어머님 가실 거라고 해서 약속 잡아놨다고 했더니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거긴 제 친구들 모임이라 어머님 가시면 곤란하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줄 건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약속 안 나가겠다고 했고 어머님은 그제야 제 반응이 마음에 드신다는 듯 웃으며 하루 더 자고 가겠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의 그런 스타일이 너무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게다가 제가 밥할 때도 몇 발자국 뒤에서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제가 화장실 들어가면 어머님이 밖에서 급하게 이동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자세히 들어보면 안방이며 거실 서랍 이것저것 다 열어보시는 소리더군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거실에서 자닌 어머님이 밤에 나오진 못하셨는데 잠깐 마트 장 본다고 저녁에 둘이 나간 적이 있어요. 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져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셨냐고 여쭤보니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어머님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집 여기저기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뒤 남편이 부엌 환풍기 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여보, 이게 뭐야? 당신이 여기다 갖다 놨어? 라며 작은 무언가를 가져오더군요. 그래서 같이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부적이었어요. 저희는 이사 오기 전에 입주 청소를 싹 했기 때문에 이런 부적을 그 높은 곳에 붙여놓을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바로 전화해 물어보니 처음엔 아니라고 발뺌하시다가 나중에 이실직고 하시더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도 쌀쌀맞게 대해서 잘 아는 집에 가서 부적을 받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기 꺾는 부적이라나? 그걸 무려 30만 원을 주고 받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날 어머님 얼굴 새빨개지도록 끙끙거리며 부엌 안 보이는 데다가 숨겨 놓으셨던 거죠. 정말 생각할수록 어머님의 모든 기행이 소름 끼치고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남편 붙잡고 어머님 너무 이상하다고 원래 이런 분이셨냐고 하니 남편은 그냥 자기도 잘 모른다. 아버님이랑 어머님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은 건 맞지만 어머님의 이런 성격 때문인지는 알 도리가 없다. 앞에서 부부싸움도 안 하셨다. 그러더군요. 확실한 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한테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집에 자꾸 오고 싶다 하셨고 제가 터미널로 마중 못 나간다고 해도 알아서 택시 타고 오겠다며 말도 없이 출발하실 때도 있었어요. 황당은 했지만 이왕 오셨기 때문에 하루 묵으시고 돌려보내기도 했고 어떤 날은 저희 부부 약속이 있는 날 어머님이 말도 없이 오셨어요. 그날 남편이 화를 내서 잠도 못 주무시고 당일날 바로 돌아가신 적도 있었는데 다신 안 오실 것처럼 어머님도 불쾌해하며 가시더니 그 다음 달에 아무렇지 않게 또 저희 집 오신다고 하더군요. 저도 나름 요리 잘하고 집안 깔끔하게 잘 꾸미는데 어머님은 제가 하는 게 다 애들 소꿉놀이 같아서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데요. 어머님이 왜 저한테 집착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참다 못해 제가 형님,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에게까지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다 이야기하며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머님 좀 자제시킬 방법 없겠냐고 하니 형님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기 엄마가 그럴 줄 몰랐다 하더군요. 자기가 이야기해보겠다고 했는데 별 소용은 없었어요.
제가 신우한테 SOS 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자 남편이랑 싸움도 자주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정말 제대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저는 마트에서 장 보고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대번에 표정이 묘해지시더니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불편하신 것 있으시냐 물었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집에 시부모님이 자주 오시나 봐, 새댁? 네? 아, 2달에 한 번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아, 뭐 합가할 생각이 있는 건가? 합가요? 저희 이제 결혼한 지 2년 되었어요. 애도 없는 신혼인데요. 합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옆집 아주머니의 오지랖이 태평양 같다 생각하던 찰나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생각이 다르신 것 같던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님이랑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자 옆집 아주머니가 얼굴까지 살짝 상기된 채로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이걸 말해야 하나?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불안한 마음에 제가 옆집 아주머니를 채근하자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세대, 내가 남일에 참견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나도 곧 시집갈 딸이 하나 있어서 말이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시어머니 조심해야겠어. 보통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 저희 시어머니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게 말이야. 새댁네 시어머니가 저번에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집 내놓을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 네? 집이요? 옆집 아주머니의 말씀은 이러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들네랑 가까이 살고 싶어서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 모르게 저희 아파트 부동산 여러 군데 전화도 돌려보고 그러셨더라고요. 매물이 몇 개 나왔지만 다 저희 동은 아니라 고민되신다면서 이왕이면 아들네 옆집에 살면 좋지 않을까 싶어 옆집에 노크를 하셨다더군요. 저 마트 간다고 집 비웠을 때 가셨나 봐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옆집 아주머니께 비밀이라고 하시며 집 내놓을 거면 시세보다 1,000만 원 얹어줄 테니 당신께 팔으라 하셨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그럴 일 없다고 하셨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물어본 거 꼭 비밀로 해달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돌아가셨다더군요. 저는 시댁이 이사 계획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더 놀라웠고 저희 신혼집 옆집으로 오고 싶으신 속마음도 몰랐기에 충격이었죠.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울고불고 시어머니 너무 소름 끼친다. 어떻게 우리 옆집 아줌마한테까지 물어볼 수가 있냐. 난리를 치며 옆집은커녕 이쪽으로 이사만 오셔도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냐며 당황한 나머지 저를 혼내려 하더군요. 그리고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 걸어 자초지종을 물어봤나 보더군요. 어머님은 항상 그렇듯이 모르쇠로 일관하시다가 나중에야 털어놓길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하시더군요. 이사 계획도 합가 계획도 전부 어머님 단독으로 결정한 거고 아버님은 알지도 못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저희는 합가도 가까이 살 생각도 없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죽겠다며 난리를 치셨다더군요. 밤늦게 아버님께 전화와서 네 엄마 죽는다 소리치시고 그 바람에 시누이들한테까지 전화오고 난리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알아놓고는 그렇게 잘해준 며느리가 시애미 마음을 몰라준다 하시며 저만 나쁜 년 만들어 버리시더군요. 신우들도 처음엔 별 상관도 안 하더니 어머님 몇 마디에 넘어가 버린 건지 저더러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자기 엄마 순진하다. 잘해주려 하신 건데 예민하다.
등 제 탓으로 몰고 가길래 저도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니들이 내 입장 되어봐라. 소름 끼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맞대응했습니다. 남편이랑도 엄청나게 싸웠어요. 처음엔 제 편 들더니 싸움이 오래되니 저더러 어차피 합가도 안 할 건데 이쯤에서 그만하라 하더군요. 이런 인간과 이런 시댁이면 애 낳는 즉시 지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심리에서인지 올가미처럼 저를 옥죄고 있고 남편도 신우도 전부 제 편 아닌데 제가 이런 결혼을 뭐하러 더 유지하겠습니까? 제가 이혼하겠다 하니 남편이 결혼하려고 회사도 관두고 온 마당에 혼자 잘 살 수 있겠냐 하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네, 자신은 없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온 거라 막막하긴 하지만 뭘 어떻게 해도 이런 결혼 생활보다야 나을 것 같기에 그대로 협의 이혼 요구했고요. 남편은 이혼도 생각은 못했는지 이제야 손발 싹싹 빌며 사과하지만 저는 마음 떠난 지 오래예요. 시어머니도 혼비백산하며 며느리 근처에 얼씬도 않겠다, 전화도 않겠다, 울고불고 하신답니다. 제 얼굴 한 번만 보겠다며 집에 또 오신다는 거 남편이 막고 있고요. 잠깐이라도 시모 얼굴 다신 보고 싶지 않네요. 그새 집값이 3천만 원가량 올랐기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재산 분할 요청한 상태입니다. 안 들어주면 소송해서 위자료 청구할 거고요. 친정 부모님도 이혼하라 적극 도와주십니다. 저도 오빠가 있기에 친정 부모님 역시 시부모님 입장인데 이런 시모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격분하셨죠. 참고 살며 조율하는 게 능사가 아니겠더라고요. 남편 참 많이 사랑했지만 온전한 제 편 아닌 것에 정이 떨어졌고 더 살 자신이 없어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저 잘 살 수 있겠죠?